네, 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 창업 환경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2주차까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 과정은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창업경영학과 전공 과목은 대부분이 2 플러스 1, 그러니까 2시간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1시간은 매주 대면으로 짧게 짧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청취하면서 먼저 공부했던 부분들에 대한 토론 또는 궁금한 점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뭐 매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출석 체크를 그 대면 수업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이 온라인 수업은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바쁘시다고 생각해서 잊고 지내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면을 갖다가 불참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출석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참석을 안 하시면, 참석이 된다. 시청을 안 하시면.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혹시 그 이제 2주차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그 시간 내에 꼭 시간 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월 둘째 주까지라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이후에도 동영상 청취는 가능하지만 듣는 것은 그 전에 들은 것까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예, 그 기한 내에 들은 것만.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가 이제 지금까지는 2주차까지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는 9월 24일까지 이게 매년 이제 달라지겠죠. 9월 24일까지 요걸 들어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9월 24일 이후에도 들을 수는 있지만 이 9월 24일 24시 이후에 듣는 거는 출석으로 인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복습은 가능한데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기한 내에 들어주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3주차고요. 저번 주에 의해서 기술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자영업 시장의 현황, 그리고 자영업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대면 수업에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술 창업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기술 창업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정의는 기술 창업자 또는 연구 기반 기술 창업 또는 뭐 사업 기반 기술 창업에 의한 기술 창업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기술, 그 기술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특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내가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기술 창업입니다. 아주 협소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규모의 범위의 어떤 그 정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히 특허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예전에 주류회사 연구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사회생활을 했을 때. 그때 개발한 게 소주예요. 그 소주를 제가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었다고요. 저 술박사입니다. 그 소주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개발한 소주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 창업이에요. 근데 기술 창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특허까지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광의로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아니면 집에 어떤 뭐 그 주부께서 누구든 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여. 그래서 이 김치찌개는 비법이 있어. 자기만의 주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런 어떤 특허는 내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김치찌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특색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에다가
뭐 햄을 넣어가지고 햄과 고기를 넣어가지고 끓였다. 이게 뭐예요? 부대찌개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김치찌개만 팔던 어떤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조금 색다른 맛 그러면서도 또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맛있는 맛을 개발해내서 그걸로 창업을 한다? 기술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허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 창업이에요. 그래서 기술 창업은 아이디어 창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 이게 또 기술 창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기반 기술 창업, 이건 뭐예요?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발해 놓은, 아니면 대학에서 개발해 놓은 어떤 기술,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연구 기반 기술 창업이라고 그러고요. 사업 기반 기술 창업이라는 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허는 아니더라도, 특허는 아니더라도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맛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의 노하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센터 창업은 뭐예요? 기술 창업이에요. 나만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배워서 할 수 있는 창업은 다 기술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창업, 이거는 자영업, 생계형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술 창업과 반대말이 뭐냐면 생계형 또는 모방 창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업의 차이점? 차이는 뭐예요? 일단 기술 창업은 말 그대로 뭘 가지고 창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방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뭘 가지고 창업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창업하는 것. 이게 주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방 창업은 돈이 자원이 되는. 근데 기술 창업은 뭐가? 기술이 자원이 되는. 그쵸? 예. 기술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네요. 기술이 자원이 되는 창업.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모방 창업은 돈이 자원이 되는 창업.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술 창업은 돈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모방 창업은요, 내가 그 돈을 내가 대지 않으면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창업들이 바로 모방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모방 창업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망하면 내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술 창업은 어떠냐? 두 번째 차이. 기술 창업은 뭐예요? 자원은 기술이라 그랬죠. 그죠? 돈은 뭐예요? 돈은 대부분 투자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창업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부분은. 모방 창업은 말 그대로 투자비를 본인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모방 창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모방 창업은 모방 창업만큼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차이는 기술 창업은 기술이 자원이고 모방 창업은 돈이 자원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모방 창업은 자신이 거의 내는 경우가 많고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고,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투자를 받아서 창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기술 창업의 주체가 되는 개인, 기업,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 수준, 집약적 역량을 통한 독창적인 창업 능력과 혁신적 사고가 결론은
되어서 기업의 창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 하여튼 미천이 뭐다? 기술 창업은 그렇다. 기술이다. 기술은 특허도 될 수 있고 자신만의 노하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노하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배운 기술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특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노하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교육을 통한 뭐가 있을지 습득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센터를 차리기 위해서 내가 카 정비 기술을 배웠어요. 뭐예요? 이거는 바로 기술 창업이죠. 그렇죠? 이런 기술 창업에 대한 것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이런 게 이제 정부 지원 교육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특히 창업 교육들은 중기부 산하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 교육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그 교육들이 어디 제일 많냐면 정부 지원 교육들은 HRDNet이라는 이 사이트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 그러죠.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보통 고용센터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고용센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예전에는 그냥 내일 배움 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업자 위주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전 국민이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만 이제 만들면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들을 때 자부담 비율이 많고 적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 생계비 정도를 유지하는 좀 가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사회적 약자분들은 거의 교육비, 자부담비가 없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이 되고요.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조금 잘 산다. 뭐 예를 들면 뭐 집이 뭐 두 채, 세 채 있다. 이러면 이제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은 되는데 다만 어떻게 된다? 자부담률이 좀 높아진다. 여하튼 대부분의 이 지금 그 교육들은 이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직업훈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술 교육들은 이곳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예를 들면 요리. 저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자기가 자격증이나 디저트반 이런 거 봐요. 케이크 디저트반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자기들이 카페를 차린다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다든가 이러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꼭 뚜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또 빠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모방 창업이 되고 망하면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다? 뭔가 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메뉴를 만들어서 창업한다? 어떻게 될까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어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업 넷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창업 에듀라고 있죠. 이게 교육이에요. 그쵸? 이런 교육들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 교육 따로 있고 창업 초기 교육 여기 있는 교육들이 다 기술 창업 교육들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은 어디 있어요? 교육은 예를 들면 교육 정보는 hrd.net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창업 넷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여기 있죠. 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들어가셔도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현장교육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세요.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형교육, 실시간 쌍방향교육, 온라인 수출교육. 예, 별게 다 있죠. 예, 한번 들어볼까요? 저 수출교육은 뭐가 있는지. 아직은 없네요. 실시간 쌍방향교육도 지금은 없네요. 전형 교육장 교육은 예, 교육장 교육은 있네요. 쭉 있고 또 경영 개선 교육 네 있고요. 또 전문 기술 교육도 있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거 뭐 여기 보면 온라인 교육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빵, 음식업, 공방, 미용,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 창업 교육도 있고 성장 교육도 있고 재기 교육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전액 무료로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있고 또 교육들이 어디 있냐면 희망 리턴 패키지라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실패하시고 어렵게 해서 뭔가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모방 창업을 통해서 준비 없는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 새로운 어떤 진짜 제대로 된 창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기술 창업, 기회형 창업을 얘기하는데 이런 창업을 하실 분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권해드리는 교육, 이런 교육이 이제 여기 재창업 교육이에요. 예. 이런 교육들도 따로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교육들 보세요. 청운대학교 막 올라가 있죠. 예, 이런 교육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무료니까. 네 번째는 재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데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거꾸로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다방면으로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HRD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다양합니다. 교육들이. 뭐 보면 드론 한번 쳐볼까요? 이 하여튼 유료를 하는 데가 더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드론, 그럼 이렇게 영상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도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이런 비용 보세요. 400만원짜리인데 전액 정부 지원이에요. 예, 563시간 78일, 한 두세 달 정도 하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하여튼 기술 창업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한마디로 기술을 활용해서 예, 창업을 하는 게 바로 기술 창업인데 그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 세 번째 기술 창업의 방법 또는 유형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뭐가 있다? 예,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본인이 보유한 기술 창업 활용 창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창업이 있어요? 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술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창업을 하는 건데 그럴 때 필요한 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검색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키프리스나 아니면 기술거래소가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기술거래소가 한번 있는지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네요. 혁신 플랫폼. 여기서 이제 기술을 사고 팔아요. 아시겠죠?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여기서 기술 기부채납도 있어. 아무나 쓰라고. 예. 여하튼,
이런 데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기술거래소, 그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교육을 통한 기술 창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지식을 배워서.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교육정보 기관들에게 가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고요. 이 기술 창업과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벤처기업 창업이에요. 벤처기업 창업. 그쵸? 벤처기업. 자, 벤처기업은 뭐예요? 벤처기업은 뭐예요? 벤처기업의 정의는 한번 볼게요. 기술 창업은 벤처기업을 떠올리는데, 그쵸? 이는 벤처기업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아, 그렇구나. 벤처기업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는구나. 아, 그래서 뭐예요? HTSF. 한마디로 HTSF라고 한다. 뭐예요? 하이 테크놀로지 그렇죠? 스몰 펌 기업이란 뜻이죠. 예, 펌 이렇게 부릅니다. 예, 한마디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바로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기술 집약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의겠죠? 그렇죠. 기술 집약에 대한 유형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벤처기업의 유형이겠죠? 벤처기업의 유형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뭐예요? 자본금의 금액이 얼마? 받은 금액이 투자가 얼마가 이상? 자본금으로부터 자본금 대비 몇 프로 이상? 10% 이상이면 벤처예요. 아시겠죠? 벤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벤처 기업인데, 자, 벤처 투자 기관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1번 창업 투자 회사. 이거 뭐라 그래요? 벤처 캐피탈. 그죠? 벤처 캐피탈이라 그러죠. 그럼 두 번째 어떤 회사? 두 번째 엔젤. 엔젤이 뭐예요? 엔젤이 소규모 벤처 캐피탈이 엔젤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가 뭐다? 바로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보통 벤처 투자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그 기관들은 다 나라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창투사, 엔젤, 엑셀러레이터.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요런 내용들은 다 창투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창투사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받은 그런 벤처 투자 회사로부터 뭐를 자금을 적어도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으면 그게 바로 벤처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예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단 어떻게 돼야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1번 3년 이상 3년 이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설립돼 있어야 되고요. 설립돼 있어야 되고 창업하고, 두 번째 같이 돼야 돼요. 연구 개발비가 연 얼마? 5천만원 이상 썼다는 게 증빙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연구 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썼다는 게 증빙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는 주로 어떤 거예요?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에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 인건비 지원돼야 되겠죠? 그것도 쓴 걸로 인정이 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시제품 개발비 이런 것들. 근데 주로 이런 기술 기반 창업 회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보통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맞습니다. 시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마케팅에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제품 개발 쪽에 쓴 돈은 다 어디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은 회사들이라면 뭘 할 수 있다? 연구소만 있다면 그렇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기술 보증 기금 또는 중진공,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뭐를 대출을 많이 받으면 돼. 그래서 대출이 얼마? 8천만 원 이상. 빚을 많이 지면은 벤처기업이네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 관련된 기술 보증기금이라든가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기술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얼마? 이건 기술담보대출이에요. 기술담보 그냥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기술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그 대출 비율이 두 번째 내 대출이 예를 들면 회사의 대출이 뭐 예를 들면 1억 6천인데 8천만 원 정도가 기술담보대출이다. 그럼 50%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야. 대출 비율이 몇 프로? 대출 비율이 5% 이상일 것 이상이면 된다. 아시겠죠? 대출 비율이 5% 이상이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이 뭐 자산이나 자본보다도 뭐 이렇게 많으면 안 좋겠지만 5% 이상은 무조건 돼요. 한 5천만 원 빌리면. 그렇죠? 그래서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빌리면 그래서 8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그 8천만 원 대출은 기술담보 대출이어야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벤처기업은 첫 번째 벤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자본금 대비 10% 이상 받거나 아니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개발비를 연 5천만 원 이상 쓰거나 아니면 기술담보로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기업 이거를 바로 뭐다? 벤처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술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고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한마디로 기술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5번 기술 창업 환경입니다. 기술 창업 환경은 우리가 1주차 때 얘기 드렸던 GEM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라는 이 글로벌 앙트러너십 모니터라는 그 창업 환경 분석을 하는 세계 기구, 그 GEM이라고 표현했죠. 이 GEM에서 기술 창업 그 율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엔 되게 하위권이었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창업은 자영업이 아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기술 창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 창업 관련돼서 정부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떤 기술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생태계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건전해집니다. 맨날 그 레드오션
맨날 창업하는 똑같은 아이템, 먹는 아이템만 계속 창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기술 기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기반 창업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창업 생태계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대도시 위주로 이런 지원 정책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30분 지났네요. 여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이런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